오늘 할 주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확실히 알지 못한 교점을 구하는 겁니다. 자, 교점 구하는 법. 자, 교점이 줄임말인데 무슨 점이야? 만나는 점이야. 교점은 만나는 점이야. 그러면 만난다는 것은 대상이 하나가 아니야. 내가 만났어. 그래서 문장이 끝나면 어색하지 않니? 나 만났어. 그럼 물어보겠지. 누구를? 교점은 반드시 대상이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둘이 만나는 점이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x축일 수도 있고 1차 함수일 수도 있어. 어쨌든 둘이 만나는 점을 찾으려면 두 식을 뭐 해야 될까? 연립이지. 그치? 교점 구하는 법은 연립하는 거야.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자, 따라서 연립한다는 것은 가감법, 대입법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대입법일 거야. 교점을 찾을 때는. 그래서 이걸 연립하면 우리가 어떻게 식을 써? 이렇게 식을 쓰거든. 두 식을 같다라고 놓는단 말이지. 그게 왜 그러냐면 같아서 같은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y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y 자리에 fx를 대입법을 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립은 두 식을 같다라고 놓는 것처럼 붙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 지금 대상이 두 개가 있을 거야. 보나마나 교점이란 말이 나오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야. 그러면 식이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빼기 9. 여기 식이 하나가 있어. 그럼 또 하나의 식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자, 그러면 x축을 식으로 표현해야 돼. 우리 x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뭐더라? y는 0이지. 이게 x축을 식으로 표현한 거야. 식으로 표현해야지만 연립할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y 똑같으니까 이 y 자리에 여기 있는 y 값을 뭐 해주면 돼? 대입해주면 돼. 이게 연립이야. 자, 따라서 0을 y 자리에 대입하니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이걸 풀어야 되거든. 몇 차 방정식이 됐어 이제? 2차 방정식이 됐어. 2차의 개수는 플러스로 푸는 게 좋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자, 함수는 플러스로 바꾸면 안 돼. 함수는 그냥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상태에서 풀어야 돼. 근데 방정식을 풀 때는 마이너스 상태에서 풀지 말고 플러스로 푸는 게 좀 더 연산도 쉽고 실수가 적. 이제 인수분해 하는 거지. 원래 기본이지. 인수분해 안 되면 근과 계수를 쓸 거고 그것도 안 되면 근의 문칙을 쓸 거거든. 자, 그럼 x는 얼마가 나왔어? 3이 나왔지. 몇 개 나왔어 답이? 1개 나왔지. 자, 2차 방정식인데 답이 1개 나왔어. 무슨 뜻일까? 완전 제곱 또는 무슨 근? 중근이지. 이 근은 중근이야. 답은 나왔지만 부연 설명하는 거야. 중근이고 뭐 한다는 걸 알 수 있어? 두 함수가 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2차 함수가 x축하고 접하니까 그림은 이렇게 될 거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접하는 거야. 여기서 접하는 거야. 여기에 x값이 3이라는 거야. 3. 답은 나왔어. 근데 이 점의 좌표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좌표. 순서상. 몇 콤마 몇? 3콤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가 0인 건 어떻게 알아? 여기 y가 0이니까 0이야. 그것도 맞아. 또는 x에다 3을 대입하면 여기랑 같은 여긴 x가 없지. 어디든 넣었을 때 y 값이 0이 나와. 여기 집어넣으면 y가 0 나와 실제로. 물론 계산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y는 0일 거니까. 자, 교점이라는 것은 두 식을 연립해서 푼다라는 거. x축을 식으로 바꿔서 풀었어. 항상 교점은 식으로 바꿔서 접근해야 돼. 자, 이번에는 171번.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2와 b다. 자,
지각하지 마시고요. 네. 채점, 충전이 여기 있습니다. 충전기. 네. 이쪽 오시면 됩니다. 자,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이번에는 써있기는 해. 2하고 b하고. 근데 어쨌든 교점의 개념은 연립부터 해야 돼. 두식을 연립. 자, 그럼 식이 두 개가 있어.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할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4. x축을 식으로 바꾸면 뭐다? y는 0이다. 지수야 외우고 있니? x축을 식으로 바꾸면 y는 0이었어. x축을 식으로 바꾸면 y는 0이었어. 가로 세로 지난 시간에 열심히 설명했고, 자, 두 식을 썼고,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교점 찾을 거야. 교점. 두 식을 뭐 해야 돼? 연립해야지. 그러면 대입법을 써서 y 자리에 뭘 집어넣어? 0을 집어넣어버려. 이게 대입법이야. y 자리에 0을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14는 0인데 얘 두 근이 교점의 x좌표랑 똑같단 말이야. 두 근은 교점의 x좌표와 똑같은 개념이야. 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두 근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교점의 x좌표와 개념이 어떻다? 똑같다. 자, 따라서 교점의 x좌표가 2하고 b니까 두 근도 뭐다? 2하고 b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 이 2차 함수가 y는 x제곱 빼기 ax 더하기 14였어. 선생님이 이 두 점을 뭐라고 불렀냐면 x 절편이라고 불렀지. 그리고 뭐라고 바꿔 쓸 수도 있다고 그랬지? 두 근이라고 쓸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 개념을 미리 얘기했었지. 자, 근은 교점의 x좌표와 같은 개념이다. 연립 방정식을 기준으로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두 근이다. 따라서 두 근이 2하고 b고 식이 여기 있어. a하고 b를 구해야 되거든. 이것도 어쨌든 2차 방정식이야. 자,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안 돼. 뭐 해야 돼? 인수분해 안 되면 근과 계수. 근과 계수가 안 되면 근의 공식.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야? 정확하게 알려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대답이 바로바로 안 나온단 말이야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보고 쓰는 거야. 두 근의 곱은 a분의 c 해서 끝난 거야. 자, 여기서 a값 b값이 다 나왔습니다. 문자적의 식적의 연립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잘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그냥 답이 나왔다라고 봐도 되겠지. 자, 이게 개념이 처음에 잘 안 잡혀서 되게 힘들어. 자, 요거를 잘 넘겨야 되는데 다시 이야기할게. 오늘 수업의 첫 번째 주제. 교점이라는 것은 만나는 점이고 만난다는 것은 두 개가 있어야 돼. A와 B가 만난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지. 자, 따라서 만나기 위해서는 식이 두 개가 있어. 그럼 교점은 어떻게 찾아? 두 식을 뭐 해주면 돼? 연립해주면 교점이 나와. 연립했을 때 연립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와 똑같다. 다시 연립방정식의 두 근이 교점의 뭐랑 똑같다? x좌표와 똑같다. 자, 요 개념이 계속해서 헷갈리고 연립방정식의 두 근이 교점의 x좌표. 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와 2차를 연립하기도 해요. 이것도 가능해. 2차와 2차도 연립할 수 있어. 그러면 두 근은 뭐랑 똑같다고? 두 근은? 여기서는 x절편은 아니야. 왜냐면 x축일 때는 x절편이거든. 이건 x축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따라서 연립방정식의 두 근은 교점에 무슨 좌표와 똑같다? 무슨 좌표? x좌표와 똑같다. 여기서 이 두 근이 교점의 x좌표랑 똑같다라고 개념을 받아들여야 돼. 이것도 지금 교점의 x좌표가 두 근이라고 해석을 한 거야. 하지만 x축이니까 x절편이라고만 부르는 거야. 여기서도 교점의 x좌표야. 사실은.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두근은 교점의 x좌표. 연립방정식의 두근은 교점의 x좌표. 계속 얘기해야 돼. 계속. 자, 그 다음에는 근각계수로 계산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173번. 개념 y는 fx, y는 gx. 일부러 함수를 두 개 만들었어. 그 다음에 얘를 fx라고 할게.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직선을 gx라고 할게. 개념은 안 변해. 이걸 보고 무슨 점이라고 불러? 무슨 점? 교점. 교점. 그럼 교점의 x좌표랑 뭐랑 똑같다? 연립 방정식의 두 근과 똑같다. 연립 방정식의 두 근과 교점의 x좌표가 똑같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야. 자, 그러면 다시 2차 함수 여기 있어. 1번. x축 여기 있어. 2번. 둘이 만난다.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불러. 만나는 점을 교점. 그러면 두 식의 교점을 찾으려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겠지. 자, 연립방정식 y는 2x제곱 빼기 ax 더하기 7. 자, 얘를 식으로 바꾸면 x축을 식으로 바꾸면 y는 0. 자, 두 개를 연립하면 어떻게 돼? 연립하면 y자리에 0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돼. 자, 이 녀석의 두 근을 안 써 있어. 이번에는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이 그림에서 알파와 베타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 연립방정식의 두 근은 교점의 무슨 좌표라고? x좌표라고.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는 거야. 교점에 하나하나씩 알파 베타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인수분해 안 돼.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이렇게 했어. 계속 하던 방식이지. 근과 계수의 관계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런데 출제자가 뭐래? 합이 얼마래? 4래. x좌표가 뭐랑 그랬지 지금? 알파랑 베타라 그랬지. 그럼 이 말의 뜻은 알파와 베타의 합이 얼마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지. 여기가 4니까 a가 나오고 끝났어. a 값을 구하시오. (174번)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이다. k 값을 구하시오. 자, 이번에도 2차 함수. 그리고 아래 볼로 x축. 얘가 y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k. 얘가 x축인데 식으로 바꾸면 y는 0이라고 그랬지. y는 0. 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랑 여기에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이다. 근데 두 점의 좌표가 뭔지 안 써 있으니까 문자로 놓을 거야. 뭐라고 놓을 거야?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여기서는 y를 구할 수 있어. y는 0이니까 여기를 0으로 쓸 수가 있어. 자, 그럼 일단 교점의 개념은 두 식을 연립해야 되니까 y에다 0을 대입하는 게 첫 번째. 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는 0, y에다 0 대입한 거야. 이 식이 지금 뭐 한 방정식이야? 연립을 한 결과물이야. 연립을 하고 나면 이렇게 되겠지. 자, 연립을 한 다음에 이 녀석의 두 근을 뭐라고 할까?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여기는 알파, 베타. 교점의 x좌표가 두 근이라고. 계속 이 개념이야. 오늘의 가장 큰 주제는 또 여기야. 오늘 이거를 머리에 못 넣고 가면 오늘 수업이 또 의미가 없어져.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하루에 하나 이상씩 큰 주제가 있어. 그 주제를
넣고 집에 가야 돼. 자, 따라서 교점의 x좌표가 두 근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계속 근과 계수는 일단 계속 써. 왜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유는 그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과 계수를 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라고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자, 알파, 0과 베타, 0 사이의 거리 우리 어떻게 구해? x축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지? 이거는 중등 과정인데 수직선에서 이걸로 해볼까? 1, 0, 3, 0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 3에서 1을 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야.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잴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게 돼 있어. 큰 거 빼기 작은 거라고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아예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라라고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세로로도 길이를 잴 수 있어. 0,-1과 0,2.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해? 2에서 -1을 뺀다. 즉 위에서 아래를 빼야 돼. 이때는 위에서 아래를 빼야 돼. 여기서도 큰 거 빼기 작은 것보다는 방향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면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착실하게 따라오는 애들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네,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해야 돼. 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오른쪽 빼기 왼쪽 또는 위 빼기 아래로 풀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두 근을 왼쪽을 알파 오른쪽을 베타로 놨잖아. 근데 왼쪽이 베타 오른쪽이 알파인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누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사실은 모른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문자일 때는 둘 다 문자가 아니라 하나라도 문자면 그 문자라는 것은 알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 방향이 써있지 않는 이상 뭐 얘보다 얘가 크다 1보다 여기를 K라고 할까? 여기를 K라고 하면 K 빼기 1이 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 K가 왼쪽에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절대값을 쓰게 돼 있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야. 문자일 때는 뭘 쓰게 돼 있다? 절대값을 쓰게 돼 있어. 자, 어렵지? 절대값을 쓰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절대값을 처리하는 법을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이 굉장히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양변 제곱이야. 자,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양변 제곱하면 절대값을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와, 기억하네. 잘 외웠네.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사라진다. 제곱은 안 사라져. 따라서 절대값이 사라져서 16 곱하기 32가 됐어.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덧셈이야. 얘는 뺄셈이야. 덧셈과 뺄셈식이 있을 때 선생님이 해결하는 방법 뭐였지? 빼기의 완전 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합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로 고칠 수 있다. 이거 선생님이 엄청 얘기했지. 빼기의 완전 제곱은 덧셈의 완전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로 바꿀 수 있다. 왜 바꿔? 그래야 해결되니까. 그래서 여기 30이다. 이제 여기 있는 식을 써먹는 거야. 이거 덧셈 곱셈이잖아. 덧셈 곱셈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4가 되고 알파 베타가 K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K 값을 구한 거지. 이 정도면 구한 거랑 마찬가지지. 나라면 4로 한번 나누고 계산할 것 같긴 해. 뭐 그냥 해도 상관은 없어. 워낙 간단한 식이니까. 자, 그러면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면 알파와 베타의 차의 개념이고 절대값을 써야 된다. 근데 절대값으로 끝까지 풀지는 않았어. 절대값을 딱 한 번 보여주고 사라졌어. 왜 사라졌지? 제곱했기 때문이다. 양변을 제곱했기 때문에 절대값이 사라진다. 그럼 이 절대값 사라지고 나서 빼기의 제곱은 어떻게 해결한다? 덧셈의 완전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로 바꿨을 수 있다. 이게 곱셈 공식 선생님이 꼭 외우라고 하는 공식이지.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 있는 근과 교수를 대입만 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래서 K값 구했으니까 해결은 된 거야.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 여러 가지 개념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식은 되게 심플한데 생각보다 연산은 복잡해. 한 번 더. 이번에는 필기 없이 듣습니다. 필기했으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x축과 만나는 점은 교점이잖아, 그지? 교점 사이 거리. 그래서 항상 그림을 한번 그려주는 게 좋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 그래야 내 뇌가 잘 기억하고 하나를 뭐라고 하자? 알파. 또 하나를 뭐라고 하자? 베타라고 하자. 물론 y 값이 0이니까 여기 0 써도 돼. 자, 요 거리가 얼마다? 2루트이다. 이걸 식으로 바꾸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식으로 바꾸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문자가 들어있을 때는 절대값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루트이다. 그럼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제곱을 해야 된다. 자, 시나리오 똑같이 갑니다. 제곱. 그럼 얘는 절대값이 사라져서 그냥 제곱이 되는데 여기는 8이 되겠지. 2의 제곱 4, 루트 2의 제곱은 2니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뭘로 바꾼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 바꾼다. 왜 바꾼다? 이거 왜 바꾼다? 우리 아직 교점을 구하기 위한 식은 안 세웠거든. 교점은 두 식을 뭐 해야 된다? 연립해야 된다. 연립방정식의 근이 교점인 x좌표니까 두 식을 연립해야 된다. 두 개가 어디 있어? 하나 여기, 하나 여기. x축을 식으로 바꾸면 y는요. 자, 두 식을 연립하면 y 자리에 뭐 집어넣어? 0 집어넣어. 자, 그래서 바뀌었잖아. y가 사라지고 y에 0이 들어가니까 식이 방정식으로 바뀌었지. 이 녀석의 두 근이 누구다? 알파와 베타다. 연립방정식의 두 근이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다. 자, 따라서 그 근과 계수관구 합 고 이렇게 두 개를 또 써야지. 왜 근과 계수야?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6 대입하고 알파 베타 자리에 k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이제 1차 방정식은 잘 풀잖아. 마지막은. 자, 이런 시나리오야. 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문제를 풀기 위해. 연립도 해야 되고 근과 계수도 써야 되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절대값으로 표현된다 알아야지. 양변 제곱해서 절대값을 없앨 줄도 알아야지. 빼기의 제곱은 덧셈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 바꿔서 푼다. 또 알아야지. 5가지 이론이 필요해. 한 문제를 위해서.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볼 때는 쉬운 문제, 학생들이 볼 때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요번 교재에서 잘 싸워야 두 번째 교재 할 때 그때는 좀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열심히 연습해보자. 자, 이번에는 177번.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이번에는. 자, 연립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야. 근데 우리 연립하면 몇 차식이 나왔지? 오늘 계속 연립을 해봤는데 몇 차식이 나왔지? 2차식이 나왔지. 연립을 하면 얘네 둘을 연립을 하면 딱 하면 y자리에 0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오지. 2차 방정식이 나왔지. 그럼 이 녀석의 두 근이 보통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게 교점의 x좌표랑 똑같다고 했잖아. 교점의 x좌표. 그런데 출제자가 뭐라고 그랬어? 만나지 않는다. 그럼 교점이 몇 개야? 교점이 몇 개야?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몇 개야? 여러분, 안 만난다는 얘기는 교점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교점이 0개잖아. 잘 봐. 교점이 0개야. 그럼 근이 몇 개야? 근도 0개야. 여기서 근은 허근은 얘기하지 않는다. 실근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아 이것도 학생들이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야. 그냥 근 그러면 원래는 실근, 허근 다 합쳐서 말하는 거거든. 실근도 근이고 허근도 근인데 함수에서는 보통 근 그러면 실근을 주로 이야기해. 자 그래서 실근이 0개야.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그럼 떠오르는 공식이 뭐지? 실근의 개수.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개념.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맞아. 근데 교점의 개수로 말하지 말고 우리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거 두 번 설명했는데 아직 안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하겠습니다. 판별식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필기합니다. 판별식 지금 필기 세 번째 할 거야. 자, 지금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필기해야 돼. 서로 이걸 먼저 쓸 게 아니라 D를 먼저 쓸게.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인데 그걸 D라고 부른다. 또는 짝수 공식 써도 된다. 짝수 공식은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다. 여기 짝수 공식이야. B 프라임이 B의 절반을 뜻해. B를 이루고 나는 거. 자, 얘가 0보다 크면 뭐라 그랬지? 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습니다. 판별식이 0이면 무슨 근?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그럼 교점의 개수를 이야기하자. 교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이 몇 개야? 2개.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이 몇 개야?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몇 개야? 0개. 교점 0개. 자, 그래서 교점이 지금 몇 개야? 0개.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이 문제는 근과 계수를 쓰는 게 아니라 근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부동호 방향? 반대가 돼서 K의 범위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교점의 개수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은 교점이 2개, 중근은 교점이 1개, 서로 다른 두 허근은 교점이 없다. 교점이 바로 실근의 개수랑 똑같은 개념이거든. 자, 178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할 때는 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접한다가 뭐지? 근을 닫는다. 근을 닫는다가 접한다였나? 자, 접한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이 이렇게 있으면 공을 땅바닥에 내려놔. 그러면 공이 땅속으로 파고드나? 파고들지 않지.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이지. 이게 접하는 그림이야. 교점이 몇 개야? 1개야. 이게 접한다야. 접한다. 보통 접한다는 곡선이 등장할 때 쓰는 개념이야. 직선과 직선은 접한다는 표현을 잘 안 써. 곡선과 직선일 때 접한다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곡선과 곡선도 접할 수 있는데 고1에서는 안 나오고 고2에서는 곡선과 곡선이 접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 어쨌든 고1 기준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접한다라고 이야기. 이게 접하는 거야.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어떤 물체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울어지지 않고 그냥 똑바로 생긴 물체라고 생각했을 때 얘도 역시 땅바닥에 이렇게 내려놔서 한 점에서 만나. 그럼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접하고 있는 거야. 접하는 건 만난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이게 만나잖아. 여기 안 만나? 여기서? 만나지. 만나? 이거 접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네, 만난다와 접한다는 다른 거야.
만나는 건 이 두 개가 합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난다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네, 크거나 같다야. 크다, 같다. 두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게 만나는 거야. 접하는 거. 여기야. 중근이 뭐 한다야? 접하는 거야. 두 함수가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나고. 접한다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판별식은 0밖에 없는 거야. 만난다 아니야? 조심해야 돼. 접한다는 개념은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오는 100% 나오는 개념이야. 근데 6번 나와. 6번이 아니라 최대 12번 나와. 시험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12번 보거든? 12번 다 나올 수 있는 게 접한다. 고1 때 1학기 때 접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 기말, 2학년 때 또 접한다. 계속 나온다. 그만큼 접한다는 수능에 미친 듯이 또 나와. 수능까지 합치면 수십 번 시험이 나옵니다. 자, 접한다는 끝없이 강조해야 돼. 접한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일 때야. 지금은 판별식이 0일 때 접한다. 중근이다. 이게 다 접한다야. 자, 따라서 얘랑 x축이 접한다 그랬으니까 교점이 몇 개? 한 개라고 해석을 해야 돼. 교점이 한 개. 그런데 교점은 무조건 연립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연립하기 위해서 얘랑 누구를 연립해? y인형 식이 두 개 있어야 돼. 연립한다는 얘기는 식이 두 개. 여기 하나. 얘는 식이 아니니까 식으로 바꿔. y인형으로 바꿔. x축은 가로 y. y축은 세로 x. 이거 지난 시간에 연습했지? 시옷이 있다 없다도 연습했지? 가로 y, 세로 x 이렇게 설명했지. 영상 끝까지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일단 연립부터 해요. 항상 교점이란 말이 나오면 이것도 교점에 관한 이야기야. 한글로 안 써있지만 접한다가 교점이 한 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점이 등장했으니까 연립해야 되고 연립하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 한 번에 다 날 수가 없잖아. 문제를 풀 때 항상 기억이 뜨문뜨문 부분적으로 난단 말이야. 그럼 제일 먼저 원 스텝을 알아야 돼. 원 스텝. 첫 번째 스텝. 댄스 배운 적 있어? 있네. 혹시라도 물어봤는데 나도 있어. 선생님 운동삼아 옛날에 젊을 때. 지금은 가면 아마 내가 들어갈 반이 없을걸? 내가 들어갈 반이 없을 것 같아. 20대랑 30대 때 두 번에 걸쳐 선생님이 댄스 학원 다녔어. 근데 안무를 외워야 되잖아. 잘 안 외워져. 비슷해.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어려워하는 것을 나는 공감했던 게 댄스를 배우면서 이해를 했어. 왜 그랬냐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팔을 내밀어도 다리를 내밀고 웨이브를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되게 빨리 움직이거든. 그럼 그 순서를 외워야 돼. 수학 풀이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되게 못 외우는 사람의 특징. 첫 스텝을 몰라. 왼발, 오른발 둘 중에 하나로 시작할 거 아니야. 그 스텝을 거꾸로 시작해. 시작하는데 거꾸로 시작해.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선생님 가끔 수학 문제 너 시작부터 틀렸어. 이런 말 하지. 똑같은 거. 첫 스텝을 잘못 밟는 거지. 그래서 항상 처음에 뭐지가 되게 중요해. 똑같다니까. 모든 공부가 똑같아. 댄스 공부랑 이거 수학 공부랑 영어 공부랑 다 똑같아. 첫 스텝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 교점 문제를 풀게 되잖아. 교점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첫 스텝은 무조건 연립이야. 이것도 기억해야 돼. 연립해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연립을 원 스텝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자 연립했어. 연립 방정식이야. 근데 근이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야. 그럼 연립 방정식의 교점이 한 개면 무슨 식이 나와야 돼? 판별식이 나와야 돼. 이렇게 접근이 돼야 돼. 개수에 상관없이 교점은 연립이고 한 개니까 교점은 연립이고 그 교점이 한 개니까 판별식은 0이야. 이렇게 개념이 연결돼야 돼. 자, 따라서 짝수 공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를 풀면 K값이 나왔습니다.
자, 풀이는 길지 않은데 개념이 되게 중요해. 자, 이제 앞으로 교점이란 말이 나오면 아, 연립부터 하는 거구나 라고 계속해서 되뇌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79번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두 함수가. 뭐부터 해야 돼? 연립부터 해야 돼. 시작하면 연립부터 해야 돼. 교점이니까. 연립해놓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 무슨 뜻이야? 판별식 0보다 크다가 나지. 서로 다른 두 점, 교점이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해결을 해야겠지. 만나지 않으면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으면 뭐부터 해야 돼? 연립부터 해야 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교점이 몇 개야? 0개야. 그럼 교점이니까 연립부터 해야 돼. 그리고 0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 자, 근데 181번 2차 함수와 x축이 뭐 하도록? 만나도록. 만난다는 얘기는 무슨 점이야? 교점이야. 그럼 교점이니까 무조건 바로 연립이 들어가야 돼. 요렇게 두 개를 연립해야 되고 얘가 y는 0이니까 y에다 0 대입하니까 자, 연립했어. 연립한 다음에 만난다고 돼 있는데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야? 두 개? 왜 두 개지? 접한다가 아니어서 접하는 건 안 만나는 거야? 이건 안 만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여기 만난다를 해줬지. 만난다는 것은 교점이 몇 개인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럼 두 개.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만난 거야. 한 개.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만난 거야. 따라서 만난다고 나오면 판별식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이 녀석의 판별식, 이 두 개가 판별식이 0보다 커. 아니, 두 개가 아니라 두 개 또는 몇 개야? 한 개니까. 만난다는 것은 두 개와 한 개를 모두 합친 말이다.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자, 따라서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전개. 자,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네. 양변을 마이너스 20으로 나누면 부동방향 반대가 되지. 마이너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고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뭐야? 이게 m의 범위인데 m의 최대값이 최대값 얼마? 4분의 5가 최대값이지. 4분의 5 이하니까. 그죠? 정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수 m의 최대값 그러면 1이야. 이렇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정수 m이라고 했으면 1이야 답이. 그래서 내가 무슨 수, 여기에 수가 실수, 양수, 정수, 자연수 이런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꼭 마지막에 묻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그래 실수가 줄어든다. 없앨 수는 없고 줄어들 수는 있어. 자, 그래서 만난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라고 써있어. 2차 방정식 실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다까지. 오케이.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다. 똑같아. 지수야? 두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얘는 실근일 때 답이 뭐야? 두 실근일 때 답은 뭐야? 크다. 맞아요? 크거나 같다. 소연아? 크다. 여준아? 네, 크거나 같다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설명했냐면 등호 없는 거는 서로 다르다고 써 있어야 돼 그랬어. 여기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서로 같은 두 실근도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중근이야. 네이버 검색창에 중근의 뜻 여기 쳐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첫 페이지 딱 나와. 똑같은 게 두 개니까 겹쳐서 하나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마라. 근데 선생님 오늘 계속 얘기한 게 뭐야? 교점의 좌표가 실근이라고 했지. 실근. 이 연립방정식의 두 근이 뭐 한 개일 수도 있어.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실근을 갖는다. 교점이 있다는 얘기지. 여기 지금 몇 개인지 알아 몰라.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알 수 없지. 그러니까 그거랑 만난다고 똑같은 거야. 이 개념과 이 개념이 같은 개념이 되는 거야. 두 그래프가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헷갈리는 건 여기 두 자가 있는데 서로 같을 수도 있다. 그러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처럼 보여. 써 있는 건 두라고 써 있지만 여기 두가 여기 이와는 달라. 이게 헷갈려. 내가 이걸 보일 때 엄청 힘들어했어. 선생님이. 도대체 두 자가 있는데 그럼 등호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때는 판별식 등호 없는데 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냐고. 그게 불만이었어 나는. 수학에. 질문을 하고 선생님하고 실험하면 되는 건데 선생님 때는 질문을 잘 못했다고 그랬지.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만 선생님하고 막 대화를 하고 그 외에 애들은 다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 나도 가만히 있는 학생이었거든. 오히려 친구들하고만 논쟁했지. 수학 진짜 잘하는 친구들끼리 대화를 계속 나눴지. 이게 왜 등호가 들어가는가? 진실은 여기 두는 이 교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비슷하지만 달라. 똑같은 실근이 두 개면 그것도 두 개라고 할 수도 있어. 실근은. 하지만 점은 하나라고도 얘기해. 헷갈려. 자 어쨌든 만난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과 두 실근을 갖는다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를 때만 등호가 없다. 교점이 두 개일 때만 등호가 없다. 여기서 교점도 서로 다른 두 점이야. 당연히. 자. 여러분들이 지금 판별식을 지금 세 번째 선생님이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헷갈리는 얘기지. 헷갈리는 거는 반복을 해서 외워야 됩니다. 자, 이제 186번의 별표를 하나 치자. 이 참수가 K값에 관계없이 X축과 접한다. 자, 이거 본 적 있는데 일단은 X축과 교점 이야기. 접한다는 것은 교점이 몇 개? 교점이 한 개지. 그러면 교점이 나왔으니까 뭐부터 해야 돼? 가장 먼저 연립부터 해야 돼. 그럼 이게 y는 0이니까 0 대입해서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웠어. 그 다음에 교점이 한 개니까 판별식이 얼마? 0이어야지. 판별식이 0이어야지. 판별식이 0이어야 돼. 이거 무슨 근이야? 중근이야.
그럼 중근을 간다라고 해석해도 되지. 그지? 중근을 간다. 자, 본 적 있어? 누구누구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어떻게 풀었지 우리? 누구누구 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식이 떠올라? 누구누구 값에 관계없이. 이거 무슨 식이라고 부르는데? 항등식이야.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모든 실수 x에 관해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항등식도 선생님 여러 번 필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누구 값에 관계없이의 개념은 항등식이다. 이건 항등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항등식이 등장하고 판별식은 0도 등장해. 좀 수식어가 항등식이 성립하는데 중근이야. 문장의 순서는 항등식이 먼저 나오고 접한다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항등식을 먼저 풀 것 같지만 선생님 이 문제의 특징 어디부터 풀어야 된다? 중근부터 풀어야 된다. 자,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우리 전에 풀었던 교재는 K값에 관계 없이 중근을 만다 이렇게 나왔었어. 이렇게 써있었어. 전에 테스트에 그대가 냈었어. 지금 테스트를 자주 봐야 경험을 더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얘는 항등식이고 얘는 판별식은 0인데 어디를 먼저 해라? 여기를 먼저 하고 항등식을 나중에 해라. 이 순서라고 그랬어. 왜냐면 이게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헷갈린다. 아이들은 항등식을 먼저 했다가는 이 문제는 역시 첫 스텝에 꼬인 거야.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거야. 중근을 먼저 해야 돼. 지금도 그 문제는 말이야. 접한다가 중근이기 때문에 K값 관계없이 중근. 이 문제랑 똑같다고. 따라서 판별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항등식. 자,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은 0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항등식이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 외워야 돼. 순서를. 자, 그럼 판별식이 0이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AC 가 0이다. 판별식이 0이다. 자, 이제 문자가 많아. A, K, B. 솔직히 이 문제는 주인공 애들 잘 못 풀어. 3등급 애들은 거의 내가 몇 번을 설명해도 하기 싫어해. 포기하고 싶어해. 하지만 상위권은 몇 번 해보더니 할만한데요? 라고 얘기해. 처음에는 문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얘기해. 맞아. 문자가 좀 많아. 인내심을 좀 가져. 몇 번 풀어보면 풀 수 있어. 라고는 대답을 해줘. 자, K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B는 0. 우리가 통계할 때 이 정도 복잡한 식을 많이 써봤지. 이제 고등부에서는 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흔해.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자, 이제 요거 이제 계산 다 한 거고 더 이상 계산할 게 없는데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근데 항등식은 항상 주인공이 있어. X에 관한 항등식, Y에 관한 항등식, A에 관한 항등식. 지금은 K에 관한 항등식. 그럼 K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되잖아. 2차, K의 2차 있어 없어? 없어? 그럼 K의 1차 어디 있어? 1차. 여기 두 군데 있네. 네. 이 두 개를 K를 한 번만 써야 돼. K를 한 번만. 자, 따라서 이 자꾸 떨어뜨리네. 자, K를 한 번만 써서 이렇게 묶어야 돼. 여기는 마이너스 4AK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4K니까 플러스 4. 물론 선생님은 플러스를 먼저 쓰고 마이너스를 뒤에다 쓸 거야. 순서를 반대로 할 거야. 근데 그대로 순서를 썼어. 이렇게 써도 돼. 그 다음에 남은 거 K 없는 거 A제곱 빼기 4B는 0. 그러니까 K가 있는 식을 쓰고 나면 이렇게 내가 사용한 걸 지우고 나면 남은 게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실수 없이 처리가 돼. 지우는 습관 되게 좋은 습관이야. 책 하나하나 체크하는 습관. 꼼꼼함을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 꼼꼼한 사람은 뭘 보고 꼼꼼하냐? 메모를 잘하는 사람이야. 메모 없이 머리로 기억력으로 하는 사람은 꼼꼼한 사람이 아니야.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좋아도 실수가 반드시 와. 아인슈타인이 그 천재도
종이에 맨날 풀었어. 천재도 종이에 푸는데 우리가 머리로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손으로 꼼꼼하게 쓰는 게 꼼꼼함을 기르는 방법이다. 그 다음 항등식을 하면 얘 얼마여야 돼? 0. 얘 얼마여야 돼? 0. 이게 항등식이었지. 는 0. 왜? 우변이 0이잖아. 우변이 0이잖아. 많이 연습했다 이것도. 자, 따라서 A값 나왔고요. A값 나오니까 B도 나왔어. 이것도 두 개의 연립방정식인데 이쪽이 더 쉬워. 연립 안 해도 바로 나와. A가 1이니까 1 집어넣어. B는 4분의 1 바로 나옵니다. 연립방정식 중에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제일 쉬운 방정식인데 쉬운 버전이야 지금은. 사실 어려워도 1차를 2차에 대입한다로 풀면 되긴 해. 우리 다 배웠어 연립방정식을. 자, 그래서 K값에 관계없이 접한다. 이것도 우리가 준근을 갖는다. 이것도 계속해서 써와 나가야 될 문제다. 이번에는 필기 없이 듣기만 합니다. 같은 것을 2번씩 이상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다? 무조건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이다. 이거 몸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자, 저는 얘기했지. 한 번에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소한 2번은 들어야 돼. 내가 본 진짜 똑똑하다고 느낀 아이, 저기 의대 간 친구 정도. 그 친구가 2번 설명하면 안 까먹더라고. 아, 머리가 좀 있긴 있구나. 솔직히 나도 인정을 했어. 2번 가르치는데 한 번에는 안 되겠어. 선생님 이거 저번에 보였죠? 그래. 딱 한 번 수업하고 가.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해주면 그때부터 안 까먹어. 그게 상위권. 진짜 상위권. 근데 보통 2번으로 잘 안 돼. 아, 3번 했지. 자, 그러면 3번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중상위권 정도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약간 성적이 내려가는 느낌이 나는 거야.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래서 반복은 나는 해주지만 10번도 해줘. 외울 때까지. 시험 전날도 모르면 야, 시험 전날인데 너 이거 아직도 아니었어! 하고 잔소리 한번 하고 다시 해줘. 근데 외워야 돼. 반복적인 거는 피해갈 수 없는 거야. 개념이. 자, 이번에도 K값에 관계없이 나왔어. 그럼 항등식 이렇게 체크하고 항등식이야. 그 다음에 접한다. 무슨 근? 준근. 판별식은 0. 이렇게. 자, 체크를 해놓고 어디 먼저 풀어라? 준근을 먼저 풀어라. 판별식 0을 먼저 풀어라. 그런데 이거는 첫 스텝은 아니야. 첫 스텝은 뭐야? 연립이야. 지금도 접한다는 것은 교점이 하나란 얘기지. 교점 문제잖아. 최우선순위는 연립. 얘가 0순위라고 할까? 0번, 1번, 2번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순서가. 자, 0번 연립합시다. 얘랑 누군데? X축. 계속 나와. Y는 0이야. 정말 필기하고 싶으면 0, 1, 2 정도만 체크해. 그 외에 식은 쓰지 말고. 저 스텝만 기억해. 안무 순서하고 똑같아. 풀이 순서. 순서를 기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판별식은요. B' 제곱 마이너스 AC. 1단계 했지? 근데 여기서 바로 2단계로 가지 말고 항상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식을 연산하고 다음 단계야. 연산 먼저 해야 돼. 정리정돈.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얻는 게 있다. 마이너스 6K 빼기 B는. 자, 이번에 누가 주인공이야? 이제 2단계를 차례.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어. 항등식 할 차례지. 누구에 관한? K에 관한. 여기 K니까. 이게 K니까야. 여기가 A에 관한이면 A가 항등식이야. 지금은 K가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 두 개 있어. 2A 마이너스 6K. 자, 이거 두 개 사용했어? 남은 거? 네. 그러면 오른쪽이 0이니까 는 0 해야 된단 말이지. 항등식. 자, 그래서 A 값 나왔고 A를 대입하면 B도 나와. 반복이지. 자, 선생님은 세 문제를 넣어놨단 말이지. 자,
180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소주제가 조금씩 바뀝니다. 방금 전에 배운 건 K값에 관계없이 접한다를 푸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K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알파벳이. 누구누구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접한다. 똑같은 문제구나. 자, 이번에는 드디어 X축이 빠졌어. 교점은 똑같아. 만난다. 만나는 점은 교점이다. 여기 2차 함수. 여기 X축 아니야? 1차 함수. 바뀌었어. 드디어 1차 함수로 바뀌었어. 하지만 똑같이 교점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연립부터 할 거야. 영순위. 맨날 y는 0. 내가 지금 y는 0만 한 20문제 풀었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으로 y는 0이 아닌, x축이 아닌 게 등장했어. 그러면 대입법을 쓰라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여기 y절에 대입할 거야. y를 소거하기 위해서. 지수야,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연립. 대입법. 그러면 x제곱 빼기 a는 bx. 이게 연립법 공식이야. 내림, 차순도 정리. 자, 이 녀석의 교점이 지금 문제마다 틀려.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0개일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읽어보면 교점의 x좌표가 루트 5 플러스 2점이라고 써있네 앞에. 그럼 근도 몇 개야? 2개야. 교점에 만나는 점, 교점의 x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연립방 정식의 좀 더 구체적으로 쓸게 이제 실근이라고 부른다. 실제 근이니까. 내가 계속 근이라고 했는데 실근으로 수정을 할게. 허근을 자꾸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아니 수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실근. 두 실근은 뭐랑 뭐야? 하나는 루트 5 플러스 1이야. 2개인 이유는 여기 2라고 써있으니까. 그 나머지 하나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어. 원래 안 써있으면 문자로 나와야 돼. 모르면 문자잖아. 근데 지금은 써있어. 안 써있지만 써있어. 거기에. 네. 잘했습니다. 이거 안 써있지? 선생님이 루트가 근이 나오면 무슨 근을 갖는다? 혈내근을 갖는다? 하겠지. 이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루트랑 I 두 개는 혈내근을 만족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 녀석의 혈내근 뭐야? 이때는 허수분만 부호반대야. 1 플러스 루트 2의 혈내근은 1 빼기 루트 2지만 선생님 루트도 부호반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루트만 있을 때 i가 없을 때는 루트만 부호반대고 i가 있을 때는 i만 부호반대야. 허수 부분만 부호반대야. 혈내근 할 때 조심해야 돼. 자, 따라서 요렇게 두 근이야. 그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해결할 수 있지. 두 근이 합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b. 두 근의 곱. 이거 자리 바꿔서 1 빼기 루트로 쓸게. 그럼 b가 바로 나왔어. b는 바로 2야. 연산 너무 쉽지 않아. 덧셈이니까.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야? 맨 마지막 줄. 무슨 공식? 합차 공식 해야지. 자리 바꿔야지. 1 플러스 루트 1 빼기 루트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야 된다. 합차 공식. 요거 부연 설명인데 합차 공식 할 때 이렇게 항이 3개짜리 있잖아. 이거 그냥 다 전개해도 9개 나오거든.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 전개해도 되는데 무식해. 좀 더 빨리 풀고 싶어?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또 얘네들이 어때? 똑같지. 앞에 똑같고 뒤에 똑같고 합차야. 이게 바로 합차 공식이잖아. 따라서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 여기 c제곱이니까. 이렇게 전개하면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럼 바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자, 9개 전개하는 친구는 지금도 한 6번째, 7번째 정도 전개하고 있을 거야. 신나게. 똑똑하게 풀어야 돼. 고등부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합차가 잘 보이거든? 이거 못 찾더라고, 잘. 이 정도만 해도 어려워. 어떻게 묶어야 돼? 저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C를 이렇게 묶으면 B 더하기 C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뒤가 똑같아졌지? 앞에 똑같아? 뒤에 똑같아. 합차야. 따라서 제곱 빼기 제곱이야. 따라서 A제곱 빼기 B 더하기 C가 먼저죠. 이제 정리하면 돼. 자, 합차.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변칙이 있는데 어쨌든 공통 부분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 공통 부분. 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로 한번 했었지. 마지막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정리할 거야? A 마이너스 C 잘 발견했지. 잘 발견했지. 이게 자리도 이동할 수 있잖아. 또 합쳤잖아. 제곱 빼기 제곱. 이런 게 어떤 연산을 잘하기 위한 필수 코스에 가깝습니다. 자, 편레근을 갖는다. 잘 이해하시고. 자, 189번에 마지막 필기 하나만 더 할게. 얘는 알파 블록이야. 아, B가 0보다 크다 작다가 없긴 하네. 그냥 내가 정할게. 0보다 큰 것처럼 그릴게. 그리고 한 점의 좌표를 루트 5 플러스 1. 교점의 x좌표는 근이니까 루트 5 플러스 1, 콤마가 여기 있는 거야. 하나가 여기 있는 거야. 자, 이게 하나가 여기 있으면 첫 번째 여기 y값 얼마게? 아까 계속 얼마였어 y값? 0이었지. 왜? 왜 0이었어 아까? x축이니까. y는 0과의 교점이니까 이거 0이지. 근데 지금 y는 0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 여기다 0 하면 돼야 안 돼. 이거 0 하는 애들 있어. 0 아니야. 이제 x축에서 벗어나야 돼. 업그레이드 해야 돼 우린 이제. 중학교 때는 x축과의 교점까지 시험 범위였어. 중학교 때. 이제 고등부야 사실. 이게 진짜 고등부야. x축을 벗어나. 1차 함수. 또는 2차 함수도 가능해. 2차, 1차도 연립이 가능해. 근데 2차, 1차를 정말 좋아하셔. 누가? 선생님들이. 출제위원들이. 자, 따라서 여기는 0이라고 쓰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쓰고 싶다면 어떻게 쓰지?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거야? 이 문제랑 상관없는데 그냥 개념 설명하고 있는 거야. 다음을 위해서 미리 설명하는 거야. 여기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 이거 x값이잖아. x 자리에 넣으면 y가 나와. 연립방정식 그렇게 안 했어? 우리 연립방정식 볼 때 자 x 구했어. 그 다음 y 어떻게 구해? 되게 피했잖아. 왜 그게 또 안 나오냐고. 똑같은 건데. 여기 연립방정식 여기 있잖아. 여기 x에다 루트 5 더하기를 여기 넣어도 돼? 여기 넣어도 돼? 어디다 넣을 거야? 둘 다 돼. 너 어디다 넣을 거냐고. 선택해봐. 왜? 간단하니까. 또 1차니까. 2차보다 1차가 쉬우니까. 이게 수학적인 상식이야. 또 여기다 놓고 또 고생하는 애들 많다고. 자, 이건 비워놓게 계산을 하지 말게. 그 다음에 여기 좌표 x좌표 어떻게 찾아? 여기 x좌표 어떻게 찾아? 네, 편레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1인 걸 알아야 이 문제를 이해한 거야. 물론 그림은 필요 없어. 근각에서 끝내면 돼.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 여러분 영상 세대잖아. 선생님은 영상 세대가 아니고 텔레비전은 있었지만 핸드폰은 없었잖아. 그 영상을 가끔 보는 거였어 우리는. 24시간 중에 영상을 볼 때는 이만큼밖에 없는 거야. TV. 그것도 아버지가 안 볼 때 피해서. 여러분들 인권이 많이 높아졌죠. 우리 때는 인권 없었어. 아버지가 보면 뉴스 계속 보시면 뉴스 봐야 돼. 딴 거 보고 싶어도 못 봐. 그리고 아버지가 안 보실 때 잠깐 볼 수 있는 거 엄마한테 허락 받고. 그리고 우리는 영상을 안 보고 컸어. 거의 책이지. 책하고 이야기가 정도지. 근데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영상을 본단 말이야.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영상으로 수업을 하기도 해. 맞지? 영상 보여주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핸드폰 엄청 하잖아. 다들 다 중독자 아니야? 뻔해. 다 스마트폰 중독자일 거야. 게임 중독이거나 뭐 컴퓨터를 하거나 뭘 할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글자만 있으면 뇌가 영상에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해.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이미지가 필요해. 이미지, 그림. 영상이라는 이미지를 말하는 거니까 이미지와 함께 연산을 가져가야 돼. 그래야 뇌가 더 잘 기억할 거야. 여러분 특히 더 공부하는 방법을 그렇게 가져가야 돼. 그래서 식만 는 있으면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계속 까먹어. 영상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는 거지. 근데 이렇게 이미지와 함께 공부를 하면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고 거기에 관련된 개념이 뇌가 좀 같이 더 강하게 기억을 하려고 노력할 거야. 여러분의 습관을 좀 잘 활용해봐. 뭐 책을 읽으라고 해도 잘 안 읽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걸 뭐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영상을 보더라도 활용하더라도 중독이 되지 않게 좀 노력하고 지나치게 새벽까지 보지 않게 조심해야 돼. 누구나 중독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며칠 방심하면 새벽 4시야 하고 깜짝 놀래. 보다가 알잖아. 다 경험 있잖아. 보고 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연관해서. 그래서 시간 항상 정해놓고 주무시고 수학이든 뭐든 공부할 때 영상을 좀 활용해라. 이미지를 좀 활용해라. 그림. 그러니까 뭐 영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림을 좀 활용해라. 자, 혈내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내근. 자, 192번. 오늘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주제는 한 가지. 뭐 개념은 한 가지만 설명하진 않았지만 연립방정식의 두 근은 교점의 x좌표. 이게 오늘의 주제. 연립방정식의 두 근은 교점의 x좌표. 교점이 나오면 연립해야 되고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고 그 둘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자, 이 함수가 있어. 이미지 먼저 할게. 자꾸 그려서 생각해. 여러분도 수학 문제 풀 때 그림부터 그려.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부터. 그 다음에 기울기 음수야. 내려가면 돼. 이거부터 해. 이거부터. 그 다음에 교점이 어디지? 만나는 점 여기. 또 여기. 보통 우리가 안 써있으면 알파벳하라고 놓고 써있으면 숫자를 대입하는데 이번에는 교점의 x좌표가 x1, x2라고 써있으니까 하나씩 쓸게. 물론 뭐 어떤 게 x1인지 어떤 게 x2인지는 몰라. 반대일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써있어. x2 빼기 x1이 6이라고 써있어. 그 얘기는 x2가 더 크다는 얘기지. 크니까 양수라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내가 x2를 오른쪽에다 썼어. 클수록 오른쪽 x값은 y값은 클수록 위. 자, 방향이 달라. x는 오른쪽 왼쪽으로 따지는 거고 y는 위아래로 따지는 거야. 전혀 달라. 자,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맞고 x2 빼기 x1이 6이다. 뭐 조건 써있고. 어쨌든 교점 문제는 영순위가 뭐다? 연립이다. 두 개를 연립해 대입법. 여기 있는 이 자식을 여기 있는 y자리에 대입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여기 3x 더하기 a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x축 아니야. 이번에도 1차 함수로 바뀌었어. 요게 진짜 고등인 거야. 이제 내림차수. 요 얘 두 근이 뭐게? 뭐라 나와 있게 문제? 표현이 나와 있어. 값은 아니지. 두 근이 연립방정식의 두 근은 교점의 x좌표인데요. x1, x2. 자, 계속 개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근의 합은 근각계수, 두 근의 호흡은 이게 근각계수를 딱 썼어. 자, 이번에도 이거 써먹어야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근각계수야. 어떻게 써먹을 거야? 의견을 말해봐. 그렇지. 자, 잘했어. 얘는 합이야. 얘는 차지. 물론 아까는 절대값이 있었지만 지금 절대값이 없어. 더 쉬워. 하지만 얘도 제곱해서 풀어야 돼. 또 공식 써봐. x2 빼기 x1의 제곱은 뭐? x1 더하기 x2의 제곱 마이너스 몇?
4 x1 x2. 자, 오늘 시작할 때 이거 복습하고 시작했다. 이거 두 개 등장하면 항상 이 공식을 써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자, 이거 얼마야? 6이라고 써있어. 이거 얼마야? 2라고 써있어. x를 x 얼마야? a 빼기 k라고 써있어. 근데 a 빼기 k는 뭐야? 왜 이렇게 냈지 문제를? 이거 괄호 풀어도 되는데 그냥 4로 나눌게. 이게 좀 약간 재미없는 문제인데 마지막에 전체 구성은 참 좋거든? 되게 쓸데없이 이렇게 냈는데 쓸데없지는 않겠다. 약간의 함정? 굳이 문자를 두 개로 놨어. 근데 봐봐 물어보는 게 뭐야? k-a 여기 봐봐. 이거 뭐야? 이게 답이 나온 거야. 똑같잖아. 답이 나온지 모르는 애들이 있다고. 왜? 왜 답이 나온지 모르냐? A하고 K 문자가 두 개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문자가 두 개면 식도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해. 근데 식이 하나밖에 없거든. 하나가 어디 있지? 못 찾은 거. 당연히 못 찾아. 없어. 식이 하나야. 그래서 A 값, K 값을 따로따로 못 구하는 문제야. 따로따로 못 구해. 근데 따로따로 구하려고 노력하니까 못 푸는 거야. 뭐야? 그냥 식이 하나인가? 여기서 그냥 끝났나? 하고 확인했어요. K 빼기 A, K 빼기 A 똑같구나. 또는 나 이런 학생도 본 적 있어. 이게 앞면에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저기 K 빼기 A면 A 빼기 K니까 답이 뭐지? 이런 애들도 있어. 여기서 멈추는 애들. 지수야. 여기서 멈추면 진짜 아깝지.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돼. 자, 주의하세요. 문자가 두 개라고 해서 꼭 다 구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그 상태에서 답이 될 수도 있다. 까지. 이거 왜 한 문제밖에 없어? 아깝네. 하나밖에 없네. 더 연습했으면 좋겠는데. 자, 빼기 문제. 요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인데 아까 연습을 몇 번 하긴 했습니다. 자, 마지막 요 193번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숙제는 195까지. 네. 195번까지입니다. 자, 이차 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차 함수와 아래로 불러 또 그려. 계속 이미지부터 시작해. 이미지. 그 다음에 y는 8x 플러스 12. 기울기 양수야, 함수야. 양수지. 양수면 올라가는 그래프잖아. 근데 아까 그릴 땐 내가 교점 계속 두 개를 그렸거든? 지금 몇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면 한 점에서 만나게 그려야지.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그린 거야. y는 8x 플러스 12. 자, 한 점에서 만난다 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나면 무슨 근이야? 중근. 즉 판별식은 0이야. 이렇게 해석해야 돼. 한 점에서 만나면 교점이 한 개니까 중근. 판별식은 0. 이렇게 연결돼야 돼. 그런데 이 문제도 교점 문제니까 교점이 한 개인 문제니까 연립부터 해야 돼. 따라서 연립을 하면 이거고 요 두 개 연립한 거야. 교점 찾는 거니까 내림차수. 자, 얘가 두근이 아니라 중근인 거지. 이번에는 중근. 두근이 아니라 그건 근각에서 아니라는 얘기야. 판별식은 판별식은 0. 자, 따라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는 0. 자,
이번에도 1차 방정식이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푸는 수준이 됐습니다. 지수는 메모라도 하지 다 쓰지 않는 건 괜찮은데 해법을 숙제할 때 힘들 텐데 기억이 안 나서.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